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대출도 다 갚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통장이 빠르게 비어갑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제야 깨닫습니다. 은퇴 후의 돈 계산은 직장 다닐 때 하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부부들이 왜 은퇴 후 통장을 보며 후회하게 되는지. 그 안에는 숫자보다 더 깊은 심리의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김정호 씨 부부는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둘 다 우린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 월 230만 원, 은행 예금 5천만 원, 아내의 연금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월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잡았고 이 정도면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달 만에 그들의 통장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각종 경조사비, 손주 용돈. 하루하루 쓸 때는 별것 아닌데 한 달이 지나면 70만 원, 100만 원이 금세 빠져나갔습니다. 퇴직 후엔 오히려 돈을 쓰는 속도가 더 빨라졌던 겁니다. 김 씨 부부가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이랬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던 보험료를 이제 전액 부담해야 했고 식당이나 모임에 갈 때마다 이제 내가 낼 차례구나 하는 묘한 의무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여유가 돈의 지출로 변했습니다. 일할 땐 바빠서 안 쓰던 돈이 이제는 하루가 길어지면서 틈틈이 새어나갔던 겁니다. 커피 한 잔, 점심 외식, 손주 간식, 아내의 취미용품. 이 정도쯤이야 하며 쓴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은퇴를 시간이 많아지는 일로만 생각했지 돈이 새어나갈 시간이 많아지는 일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1세 박성호 씨 부부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없으니 생활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1년이 지나자 통장에서 2,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택재산세, 자동차 정비, 보일러 교체, 경조사비, 손주 돌잔치, 그리고 잦은 병원 방문. 그가 말하길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든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돈 쓸 일만 자꾸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퇴 전에 세우는 생활비 계산은 현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생활비만 계산합니다. 즉, 밥 먹고 잠자고 공과금 내는 비용만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노후의 지출은 거기에 사회적 비용과 심리적 소비가 더해집니다. 사회적 비용이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입니다. 경조사비, 친구들과의 식사, 동호회 회비, 부모님 제사 비용, 손주 선물.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비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남은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만큼 지출의 빈도와 단가는 높아집니다. 심리적 소비는 또 다릅니다. 은퇴 후의 소비는 단순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발생합니다. 일할 땐 성취감이 있었고 누군가와 부딪히며 하루가 흘렀지만 퇴직 후엔 그 자리를 소비가 대신합니다. 점심 한 끼라도 밖에서 먹어야 하루가 지나간 듯 느껴지는 겁니다. 이 소비는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고 지출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은퇴 후의 착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심리적 여유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에 2030% 정도의 감정 소비 예산을 추가하세요. 그 돈이 있어야 계획이 현실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달 예산이 틀어집니다. 둘째, 생활비를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엔 일과 리듬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도 불규칙해집니다. 주 단위로 예산을 잡으면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주 50만 원 한도를 정해두면 외식 한 번,
병원 한 번만으로도 절반이 줄어든다는 걸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셋째, 연금 수입은 생활비의 전부가 아니라 기본 유지비로만 설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늘어나지 않지만 생활비는 물가와 함께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금은 기본적인 삶의 유지비로 두고 여유 자금은 별도의 투자나 부수입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지출의 자동화를 줄이세요. 보험, 구독 서비스, 정기 기부 등 자동이체 항목 중 실제로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이 새는 구조를 먼저 막아야 돈이 쌓이는 구조가 생깁니다. 다섯째, 은퇴 후의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절약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것입니다. 한 달 30만 원을 쓰더라도 그 돈이 나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데 쓰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결국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계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떤 구조의 삶을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통장은 줄어들지만 불안까지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을 통제하되 자신을 죄책감으로 몰지 마세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삶의 밀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김정호 씨 부부는 1년이 지난 지금 소비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하루 한 끼 외식을 줄였고 대신 동네 도서관과 공원 산책을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 대신 책을 선물했고 여행 대신 무료 전시회를 다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전엔 수입 중심의 계산이지만 은퇴 후엔 지출 중심의 인생 설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누구든 통장을 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여전히 옛날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산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은퇴의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통장을 바라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계산은 했지만 현실을 살진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퇴직 전 오랜 기간 동안 가계부를 써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계산 속에는 일하는 나가 살아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고 보너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어도 다시 채워줄 다음 월급이 기다린다. 그러나 은퇴 후의 세계는 다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명확하고 빠르다. 수입은 고정이지만 지출은 변동한다. 그리고 바로 그 불균형이 은퇴자의 심리를 가장 먼저 흔든다. 은퇴 전에는 돈이 시간의 대가로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돈의 대가로 나간다. 일할 땐 시간이 부족했고 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넘치고 돈이 줄어든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직장 다닐 때 하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노후의 재정 구조는 소득 중심이 아니라 소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고정시키면 통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은퇴 후 재정 계산의 가장 큰 오류는 생활비 착각이다. 많은 부부가 은퇴 전에 월 얼마로 살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적정 생활비를 정한다. 그러나 그 계산에는 늘 빠진 것이 있다. 첫째는 사회적 비용, 둘째는 심리적 비용이다. 사회적 비용이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축의금, 조의금, 모임회비, 가족 생일, 손주 용돈, 명절 선물. 이런 지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비이며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난다. 사람의 관계는 줄어들지만 남는 관계는 더 깊어지고 의미가 커진다. 그만큼 지출의 강도도 커진다. 심리적 비용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은퇴 후에는 심심함이 소비를 부른다. 하루의 목적이 없고 일상이 느슨해질수록 사람은 소비로 의미를 찾는다.
작은 외식, 커피 한 잔, 쇼핑몰 한 번의 결제. 그 모든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여간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정서적 보상 행위다. 돈을 쓰는 이유가 필요해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 지출은 통제력을 잃는다. 또 하나의 오해는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가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부동산세, 관리비, 수리비, 노후 설비 교체비, 예상치 못한 누수나 보수 비용. 이런 지출은 매년 증가하며 연금보다 빠르게 물가를 따라간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과 주거, 환경이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주거비는 줄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집을 유지하지만 그 집이 결국 자신의 현금 흐름을 막는 촉새가 되기도 한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중요하다. 5억을 갖고 있어도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14년이면 소진된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어두면 불안은 줄어든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간과한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불안이 먼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후 자산의 성공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 달려 있다고. 연금이 들어오고 생활비가 나가며 관계비와 심리비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 생활비만 계산하면 실패한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활보다 감정이 돈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필요가 소비를 이끌었지만 은퇴 후엔 감정이 소비를 이끈다. 따라서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도 관리되지 않는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은퇴 직후 2년 동안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 이후 35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든다. 이 시기를 소비의 반감기라고 부른다. 은퇴 초기에 느끼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실과 맞부딪히며 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초반 2년 동안의 과소비가 노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모한다는 점이다. 즉, 처음의 계산 착오가 나머지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재정 전략은 은퇴 후 2년의 소비 패턴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견디면 이후의 삶은 안정된다. 처음부터 돈을 줄이려 하기보단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정비를 먼저 정하고 변동비를 가변적으로 조정한다. 외식, 여행, 취미, 관계비는 예산에 남은 여유 안에서만 쓴다. 그리고 그 여유가 없을 땐 소비의 이유를 다시 점검한다. 내가 지금 돈을 쓰는 이유가 진짜 필요인지 아니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위로인지를 묻는 것이다. 또한 은퇴자는 지출을 주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월 단위 예산은 일하던 시절의 리듬에 맞는 방식이다. 은퇴 후에는 주 단위가 더 현실적이다. 월 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면 주당 50만 원으로 쪼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소비의 체감이 명확해지고 통제력도 생긴다. 소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노후 재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득의 보조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은퇴 후에도 가능하다면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배당금, 임대료, 파트타임, 취미 기반 소득 등 어떤 형태든 좋다. 수입이 생기면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자신감도 유지된다. 돈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존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일할 때보다 덜 벌더라도 그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유지되는 것만으로 삶의 긴장이 유지된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은퇴 후 돈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돈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간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나는 충분하다는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부족함만 느끼게 된다. 결국 은퇴 후의 재정은 통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우리가 은퇴 후 통장을 보며 깨닫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할 때의 계산법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버틸 수 없다. 과거에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남는 돈의 의미는 단순한 잔액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다. 은퇴 후의 재정은 완벽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계산의 방향만은 바꿀 수 있다. 돈을 줄이는 계산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계산으로. 통장 잔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계산으로. 결국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 후 계산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얼마나 현실에 맞춰져 있는가. 통장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통장을 통해 다시 배우면 된다. 삶의 속도와 소비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늦지 않은 깨달음의 시작이다.